자, 사회 해설 시작할게요. 여기는 진짜 어려웠어요. 이 사회 미적분은 뭐 거의 사실 마탱이 갑니다. 여기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EBS 파이널이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시작한 건데 어쨌거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23번이 지금 사실 여러분들을 좀 화나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이제 3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분에 3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석이 뭐냐면 정석이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는 없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면 무한대로 바꿔줘야 돼. 그럼 이제 무한대로 바꾸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돼. 그럼 여기가 리미트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그냥 x가 무한대로 바꿔요. 그럼 여기 오른쪽 식에다가 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써줘요. 3의 마이너스 x제곱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의 x제곱, 여기는 3분의 1의 x제곱, 여기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분모 분자에 2의 x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분모 분자에 뭐라고요? 2의 x제곱을 곱해주면 여기는 3분의 2로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1로 바뀌어.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로 바뀌고 여기도 1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들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원래 이런 테크트리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많이 하는 건 괜찮아요. 이게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이게 없이 그냥 그 느낌 따라 풀면 그때그때마다 약간 이런 문제를 풀 때 위기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24번 문제 봐볼게요. 이것도 꼭 짚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24번 이 유형도 너무 좋다. 사실 문제는 y 세제곱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y 세제곱 이거 글씨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2x는 0에 음함수 미분이 나오는데 참신하다. 왜냐면은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미분하면 3y 제곱 y 프라임이고 요거 미분하면 6y y 프라임 5 마이너스 2는 죄송합니다. 5y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뭘 하는 거냐면 y 프라임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y 프라임을 남기고 이거 플러스 2 넘겨주고 얘로 y 프라임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와우. 근데 저는 이 문제도 4등급 이하는 맞추기가 힘들다. 왜냐면 이제 여기까지 잘 가더라도 여기서 이제 갑자기 멈출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해요. 파이팅해요. 먼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y제곱 플러스 2분의 2y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미적분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적분에서는 최대값은 무슨 값이죠? 극대값이니까 이걸 미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23번일 수 있어. 미적분.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도 풀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 분수의 기본은 분모 분자를 동일한 수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분모 분자를 y로 나눠주면 y 플러스 y분의 2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분수는 언제 최대값을 갖냐면 분자가 상수이라면 분모만 변수라면 분모가 최소값일 때 그때 분수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 된다. 요거를 사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산술기 할 때 약간 심화를 들어갔을 때. 그럼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자가 상수예요. 그러면은 분모가 최소값을 가질 때 그 분수값은 최대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언제 최소값을 갖죠? y가 뭐일 때? 1일 때, 축이 1이니까 y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고 그때 x값을 구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3이 되니까 x는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그때의 접점의 좌표를 구하랬어요. 그 다음에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k가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 정답이 나오게 된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이 개념을 챙겨주시고, 이제 25번 문제가 약간 너무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역사상 제일 어려운 25번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다 이때까지 발매된 걸 다 합쳐도 이 25번이 25번 중에 맞짱 뜨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다. 근데 배울 점이 너무 있다. 자, 갑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요 식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째끼러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했다라는 거는 여기 이 넓이를 말해요. 여기 이 넓이를. 근데 이제 이거를, 이 그래프를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면 그때 보이는 모양이 f 인버스 x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이 좌우 반전으로. 다시 잘 들으세요. 얘를 오른쪽으로 고개를 꺾었을 때 보이는 그 모양이 f 인버스 x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근데 여기가 지금 fa예요. 여기가 fp예요. 그러면 오른쪽 식은 f 인버스 x를 fa부터 fp까지 적분해라. 이걸 x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넓이가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두 개를 더하면 이런 기역자 모양의 넓이가 되는데, 이 기역자 모양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거는 여러분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서부터도 중요합니다. 킬링 캠프나 이런 거 풀 때 여러분 이 부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파살라 랄라 살라모. 자, 여기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식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 xfx를 xfx에다가 째끼럽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넘겨볼게요. 이게 이거니까 이 식을 넘겨볼게요. 요 식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티그럴 fa부터 fb까지 f 인버스 x 역함수의 정적분은 xfx ab 마이너스 인티그럴 ab fx dx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꼴이죠? 이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꼴이죠? 부분적분 꼴인 거죠. 그럼 뭘 부분적분했냐면 가적이니까 x 곱하기 f 프라임 x를 적분한 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쓴 거 있잖아요. 이 화면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으면서 문제를 풀면 좀 다르게 풀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거 왜 적었냐면, 여러분 그 정적분과 급수 과목 있죠. 그 초단원 중에 정적분과 급수.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이게 그런 문제를 파살라 라라라라라 샬라 파살라 미치겠네.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요거를 정적분으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아무튼 꼭 알아두세요. x 곱하기 f 프라임 x를 정적분하는 그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역함수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알아두세요. 이건 제가 왜 알려드린 거냐면 아무튼 있어.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야. 이거 많이 풀다 보면 어쨌든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굉장히 길게 돌아왔지만 이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 f의 역함수가 gx다. 다시 f의 역함수가 뭐라고요? gx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0부터 a까지 fx를 한 거와 그 다음에 3b부터 4b까지 gx를 한 거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 봤을 때부터 그냥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이거는 지금 이 꼴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지. 먼저 fx의 역함수가 gx라면 ffx의 역함수가 혹시 ggx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지, 좋은 질문이야. 아주 좋은 질문. 그리 들어. 근데 이제 f와 g가 역함수 관계라면 역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좋아요. 역함수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fx가 y이면 f 인버스 y는 x이다. 이게 지금 역함수의 정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까고 보면 그게 뭐냐면 f랑 f 인버스 x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x가 된다는 거야. 그거를 약간 그 합성함수 기호로 표시하면 f와 f 서클 f 인버스는 항등함수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f 동그라미 f랑 어떤 걸 합성을 해야 i가 나오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에 f 인버스가 있어요. 만약에. 그럼 얘랑 합성하면 뭐가 되겠어요? i가 되겠죠? 근데 i는 합성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지는 거야. 그럼 다시 또 여기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i 되고 없어지면서 또 이렇게 i 되니까 그럼 이제 f 합성 f의 역함수가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을 먼저 하고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얘랑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거의 조각이 맞춰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이 3b는 아마 뭐일 거다? 그렇게 생각해도 3b는 그렇죠. f 0일 거야 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4b는 뭐일 거다? ff a일 거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이제 그거는 결과로 알 수 있지만 이런 생각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러분 풀면 얘랑 곱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하는 거 얘랑 곱하고 여기서 얘랑 곱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바로 인지하면서 A, B만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조치자라며 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계속 들어갈게요. 근데 A, B를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여러분, 지금 GX 역함수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3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X부터 어려워요. 근데 미친 문제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해설지에는 좋아, 파이팅. 해설지에는 뭐 이상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풀면 누가 푸냐 그거를. 이거 지금 무리함수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무리함수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무리함수도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친 문제지. y는 루트 x의 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근데 y는 시작점이 중요하거든. 무리함수는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그래프는 a, b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거 봤다. 그럼 몇 콤마 몇에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무리함수는 몇 콤마 몇에서 시작하는지 보고 구조 보고 방향 지정해주면 되거든요. 이거 승우 씨 이거 몇 콤마 몇이죠? 그렇죠. 10 콤마 3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10,3을 찍어. 10,3을 찍어봐. 여기 이쯤 되지 않을까요? 그럼 10,3을 찍고 마이너스니까 방향이 어디겠어요?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2를 대입하면 0이니까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함수다. 지금 이게 그런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볼게요. 얘는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6. 몇 콤마 몇에 시작하죠? 6, 6,1에서 시작해요. 그럼 6,1에서 시작하니까 이쯤 되지 않을까요? 근데 느낌이 오는 거지. 센스로 여기다가 6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런 거가 약간 센스예요. 그럼 여기다 6을 대입해보면 정확히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지. 그럼 설마 여기다 10을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3이 되니까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는 무리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1을 이렇게 여기다 찍는 거지. 그건 좀 센스다. 그럼 여기다 6,1을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그럼 이제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6부터 10까지. 그러니까 6부터 10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gx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 이 사이에서만 그려져야 된대. 6부터 10까지. 그런데 fx가 무슨 함수예요? 지금 fx가 여러분 지금 증가함수예요. 선생님 증가함수인 걸 네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또 들어가야 돼. 이게 증가함수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미적분을 하실 때 y는 x 플러스 sin x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서 이제 간다고. 근데 이제 y는 x 플러스 sin x는 y는 x를 타고 가. 근데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떠오르는 거야. y는 x 플러스 sin x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계속 이걸 계속 타고 가는 거지, 지금. 자연수랬잖아요, a가. a가 자연수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양수니까 타고, 그러면은 f가 무슨 함수? 증가함수니까 g도 무슨 함수겠다? 증가함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그려지는데 g가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g6은 뭐겠어요? 여러분, g6은 1이겠죠. 그리고 g10은 뭐겠어요? 3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안 궁금했거든, 사실. g는 f1이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고 f3이 뭐다? 10이 되니까 이 두 개를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a, b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25번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개념이 있는 거지. 이게 증가함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f가 증가함수라는 것도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미분 안 해봐도 자기가 이제 이걸 떠올리면서 증가함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무리함수가 이렇게 겹쳐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25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죠. 이 안의 뜻은.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볼게요. 근데 사실 이게 모의고사 보는데 사실 제가 학생이다. 그럼 난 많이 틀릴수록 좋아할 것 같아. 진짜로. 왜냐면은 내가 여기 와서 시험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 맞아. 그럼 사실 이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내가 이거 여기서 굳이 이거 들을 필요가 있나?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거 해결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배울 점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꼭 저것도 공부해 보시고. 26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hx가 합성함수인 fgx인데 문제에서 그 hx 곱하기 h'x는 0. 근데 여기에 이게 x바라고 붙어서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집합이 나오면 100% 중복성이에요. 여러분 꼭 그거는 꼭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집합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능에서 나오는 이유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100% 중복성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좀 민감하게 자기가 좀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딱 느낌이. 근데 그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것도 지금 이 인쇄가 장난 아닌데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차분하게 정신없더라도 이거는 지금 상수고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그 hx는 fgx라고 했는데 gx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예요. 자, 보실까요? 자, 먼저 hx 이거 곱해서 0이란 거는 얘가 0이거나 파이팅 진짜 얘가 0이거나 라는 거거든요. 그럼 hx가 0이 되는 건 언제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hx가 0이 되려면 fgx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포장지를 바깥에서 꺼내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동그라미라고 생각해. 그럼 f는 뭐에서 0이 됐는지 생각해. f는 뭐에서 0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3일 때 0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3일 때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차함수 그려졌는데 마이너스 3이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당연히 몇 개가 돼버려. 지금 여기서 벌써 2개가 돼버리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내가 솔직히 까놓고 물어볼게요. 가자. 그럼 마이너스 3이 여기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3이 여기라면 왜 나오겠습니까, 문제가? 그러면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 마이너스 3이 분명히 여기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딱 보면 최소값 나와 있다고. 왜냐면 이런 문제는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값은 너무 많아. 값은 너무 많으니까 최소값을 물어보게 돼 있거든. 뭔가 이 이벤트가 열리는 값이 지금 여기 접하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끝이야. 그냥 이거 원리상으로는 H'X도 하면서 봐야겠지만 요거는 그 동욱씨 오늘 아주 그냥 좋아요. 이거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마이너스 3 밑에 있어도 괜찮아. 안 만나는 건 괜찮아. 두 점에서만 안 만나면 돼. 그걸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가보면, 가긴 싫지만 가보면 요걸 미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f'gx 곱하기 g'x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의 x가 제곱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어떤 걸 대입해도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그런 그 잭기럽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g'x는 2x-5란 말이야. 그럼 2x-5니까 이게 0이 되는 건 2분의 5밖에 없어요. 아, 그럼 이게 맞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무의미해. 사실 문제 풀 때는 사실 여기까지 들어가 안 되고 바로 그냥 여기 쳐가지고 바로 하고 찍고 바로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넘겨보겠습니다. 27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25번이 어려웠기 때문에 26번, 27번이 좀 따뜻하다. 자, 문제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A, B가 자연수인데 이걸 만족한다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봐주시면서 밑에 가를 보면 이거 바로 아무튼 바로 업로드 할게요. 그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신이지 문신. 문신이야. 아, 저리가 하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거에 기준이 있어. 그게 뭐냐면 봐봐. 이거의 기준이 뭐냐면 얘랑 얘 중에 더 큰 게 아니면 삭제되는 거야. 꼭 그거 그렇게 개념을 해봐. 얘랑 얘 중에. 근데 얘는 뭐냐면 b분의 1 곱하기 an-1이야. 이게 다 문신이야. 이렇게 있으면 쉬웠어. 그 다음에 얘는 a분의 1 곱하기 b의 n-1. 그럼 여러분 지금 얘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더 크니까
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A는 없어지는 거야, 그냥 A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얘가 또 없어진다고. 그러면 여기는 A 곱하기 B의 n-1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랑 얘가 살아남게 돼. 근데 문제에서 B의 n-1은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A제곱이 돼요. 근데 지금 그 A제곱이 10 이하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제곱했을 때 10 이하가 나오는 수는 뭐밖에 없어요? 2랑 3밖에 없으니까 카가 말하는 건 A가 2랑 3 둘 중에 하나예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에서 보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3의 공비인데 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등호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등호가 들어가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등호가 안 들어간다. 이거 이제 체크를 정확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풀어준 게 아니라 A에 2를 대입해. A에 2를 대입하면 플러스야? 이씨. 이건 잘 보이네. 자, 자 이걸 대입하면 자 6이니까 여기 야 하면 뭐 나올 거 아닙니까? B의 최대값은 뭐 째끼럽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나와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되는 거죠. 알겠죠? 좋아.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가 저는 수능형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짜 수능형 문제였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그 시발점이 뭐라고요? 시발점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더 작은 건 없어진다고. 이거 뭐 그냥 살아남아서 뭐 수원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 그냥 그게. 다 삭제돼요. 그 얘보다 그렇게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해놓는 게 좀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제가 28번에 그 송글씨 해설의 풀이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 이 문제에 한 80% 90%까지 풀었다가 마지막에 계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를 봤어요. 답지를 도저히 거기서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도 지운 거 후회됩니다. 근데 홧김에 지웠거든요. 홧김에 막 이렇게 지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계산이 좀 남아서 이거 미친 문제 아닌가 이거 해가지고 해설지를 봤더니 거기서도 한 5줄이 더 남아있더라고. 민감한 계산이.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나도 전혀 못 풀 것 같아서. 이철씨 미안해요. 근데 이 문제를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29번은 제가 볼 때 이걸 먼저 해야 돼요. 29번 빨리 하고 30번을 자 빨리 볼게요. 29번 개괄적인 부분 빨리 볼게요. 29번을 보면 fx는 x분의 3l 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이제 끝난 거야 사실. 여기서 a, b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f1이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f'1은 뭐예요? 0이니까 수추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건 이제 이 1번으로 다 구해진 거야. 그럼 1번으로 다 구해졌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K부터 닫힌 구간 K부터 2의 3분의 10제곱까지 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여러분 뭐겠어요? 도함수가 X축을 지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식은 뭐냐면 F'X의 식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 F'X의 식이 언제 X축을 통과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랬을 때 이제 거기까지만 갈 수 있겠죠. 제 말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그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니까 이 문제는 계산밖에 안 남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계산이 아니다. 좋아. 서현씨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같은 문제는 이거는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3살부터 굉장히 조기 교육을 시키셔서 여러분 대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30번 문제. 이제 제가 근데 이건 적어놨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28번 문제를 설명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설명하냐면 중간까지의 과정은 꼭 알아야 되거든. 가겠습니다. 28번을 보시면 fx는 x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다. x가 0이 아닐 때 2다. x가 0일 때. 자, 얘는 무슨 값이죠? 극한값. 좋아요. 같지 않다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극한값이, 이건 함수값이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ax, 왜냐면 어려운 거 풀더라도 약간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겠지만 요거는 뭐로 바꿀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이거는 x제곱 플러스 ax로 바꿀 수 있어요. 오랜만이죠. 그럼 x제곱 플러스 ax로 바꿀 수 있으면 x로 나눠주면 x 플러스 a가 돼요. 그럼 이제 0으로 가면 2가 나와야 되니까 a가 뭐다? 2라는 것까지는 여러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이 부분이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문제야. 근데 사실 t가 0과 1 사이 됐어. t가 0과 1 사이. 그때 뭘 구하랬냐면 0부터 1까지. 이거 좀 심상치 않다. 꼭 알아도. 왜냐면은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 자기가 깨질지 질지. 아, 둘 다 지는 거네. 이길지 질지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뭔 것 같아, 그게. 저는 이거 나왔을 때 이미 알았어요, 동시. 아, 이 문제는 내가 풀면 약간 잣될 수 있는 문제다.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해야 된다는 건데 상당한 계산을 동반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해요. 이건 지금 뭐의 범위죠? 뭐에 대한 식이죠? x에 대한 식이니까 이거는 뭐의 범위예요? x의 범위를 말해요. 근데 문제에서 절대값 xft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봐. 이거 보면 도망가고 싶겠지. 근데 여기 나와 있어. 이게 지금 이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 그죠? 그럼 이것만 남으려면 여기다 뭐 곱해야 돼요? x 곱해야 되니까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어요? xfx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xfx로 바꿔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봐요. 그럼 당연히 이걸 x로 묶어주고 싶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x로 묶어주면 여기 이렇게 식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여기 왜 있어? 이게 이렇게. 아니 여기 x 있어야지. 아니 이거 묶어줬구나. 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건 아니어도 절대값은 나눠질 수 있어. 곱셈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필러에서 많이 나와. 많이 나오진 않아. 가끔 나와. 절대값 A, B는 뭐라고요? 절대값 A, 절대값 B로 나눠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절대값 X, 절대값 FT-FX로 바꿀 수 있다고. 좋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식은 뭐에 대한 식이라고요? X에 대한 식인데 X가 뭐부터 뭐까지예요? 0부터 1까지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건 100% 뭐다?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절대값은 필요가 없어져.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FT가 더 클까? FX가 더 클까? 왜냐면 절대값을 이제 벗겨야 되거든. 근데 절대값을 벗기는데 여러분 절대값을 벗기는데 지금 이 함수 있죠? 봤어라? 좋아요. 지금 요거를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야, 붕신이야.
이거를 지금 느낌 좋은데 호영 씨는 이런 문제 할 때 전투력이 돋는군요. 약간 대단한 성향을 갖고 있네. 지금 요거를 굉장한 거죠. 그거는 사실 요거를 미분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야 됩니다. 미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t가 0과 1 사이랬잖아요. 그럼 fx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0과 1 사이에서 fx는 계속 올라가. 근데 중간에 여기 t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ft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0부터 t까지는 fx가 위에 있어, ft가 위에 있어? ft가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0부터 t를 적분할 때는 이게 그대로 나와. 절대값 빼줄 때. 근데 t부터 1까지는 절대값 나올 때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ft보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적분이 4개가 나와요. 적분이 4개가 나오고 제가 해설지를 본 게 그 타이밍이에요. 적분이 4개가 나오고 그 4개를 각각 미분을 해야 돼요. 곱의 미분으로. 그래서 무슨 말 알겠죠? 거기서 굉장히 제가 빡쳐가지고 이 풀이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다 지워버려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베끼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지웠는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여러분 제가 쓴 풀이였습니다. 여기 이후로는 4개의 적분을 이렇게 곱의 미분으로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여러분 다 알겠죠? 파살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분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t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오늘 미적분 3회 4 해설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제끼러 맘마미야 고생했습니다.